너 눈깔이 이상해. 눈빛 이상해, 눈빛. 눈빛에 영혼 착장해와. 아, 이게 눈가리가 왜 마음에 안 든다고. 눈빛. 눈빛. 그, 수학적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말똥말똥하게 눈빛. 야가 눈빛은 제일 좋아, 일단. 야가. 아, 저 자고 왔어요. 아, 자고 와서 쌩쌩해? 이분도 자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머리 다 떠가지고. 자고 오신 것 같은데,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고 온 것 같은데. 자, 보자.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이야. 우리 수학2 단원에서는 수학2 뭘 배우는 건지 혹시 들어본 사람? 이거는 리미트 극한 단원이야. 극한. 그 다음에 연속. 왜 어제 그 역함수 할 때 연속적인 함수, 그 다음에 막 끊긴 함수라고 했을 때 연속.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배우고, 사실 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분. 근데 다항함수 한정판이야.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적분. 적분도 마찬가지. 적분도 역시나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그러면 다항함수 한정판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아닌 것도 미분적분을 할 수 있단 말이잖아. 그게 이제 수학2 이후에 나오는 미적분하는 그런 책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야. 그리고 사실 얘네가 다 핵심이야. 미분이 거의 수학2의 절반 이상이거든. 그래서 이거 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빌드업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 극한 연속 단원도 미분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적분은 미분의 거꾸로 역연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거의 수2의 모든 것은 미분이야. 미분을 잘해야 돼. 그러면 이제 못 오시는 분은 그냥 버리고 우리끼리 나가도록 하자. 아, 또 키니까 덥고 끄면 춥고 하는 그게 오고 있네. 끄는 게 저기 있지. 자, 첫 번째 미분의 정의. 잠시만. 세민아, 네. 혹시 네. 개념이 좀 이게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나? 네. 괜찮아? 수투 개념 괜찮아? 그건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 아니면 옆에 수업부터 들어와. 쟤네 지금 수투 이제 첫 시간 나가고 있는데 개념 수업. 그래서 그냥 들어. 필기할 거 들고 와야지. 진짜 들어오기만 하면 어떡해. 자, 첫 번째 정의. 자, x가 화살표하고 a라고 적혀 있는데 x가 한없이
한없이 극한 상황이라는 소리야. 영어로 리미트. 극한적인 상황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라는 건데 이걸 다 적을 거야 수학에서. 뭐 당연히 아니겠지. 그래서 표기법은 앞에 앞글자 3개만 따서 LIM이라고. 근데 물론 이렇게 적기도 해. 근데 좀 이제 있어 보이게 적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날렸어. 그리고 학교 쌤들 중에 심한 분은 이렇게 아예 생략해서 이렇게 적으시기도 해. 이건 좀 교수님한테 욕먹긴 하는데 이거 뭐고 하면서 요거 아니면 요걸로 적도록 해. 그리고 X가 A에 한없이 갈 때라고 요렇게 줄여 쓰기로 해. 이 빨간색을 다 파란색으로 줄여서 적으시면 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3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X는 일단 X축만 생각해봐. 적힌 게 X만 있잖아. X축은 가로축이잖아. 오른쪽 아니면 왼쪽밖에 없어. 우리 세상은 근데 뭐 오른쪽 윗방향도 있고 오른쪽 뒤쪽 방향도 있고 뭐 왼쪽 뒤쪽 방향도 있고 이게 양방향이 다 있지만은 X 입장에서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다고.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X축 3이 여기 있고 3은 아닌데 3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느 쪽에서 출발을 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어느 쪽? 아무 쪽이나 말해. 왼쪽에서 출발을 하자. 그러면 어떤 애가 왼쪽에서부터 3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야. 이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볼게. 그러면 X가 3을 향해서 가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이 값이 뭐 3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러면? 작은 거잖아 왼쪽에 있는 거면은. 그러면 얘가 한 뭐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에 0을 지나서 그 다음에 2를 지나서 그 다음에 2.5도 지나고 2.9도 지나고 2.999999999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디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야? 3을 향해서 가고 싶은 거야 목적지가. 또 어느 쪽에서부터 3을 향해 갈 수가 있어? 오른쪽에서 3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그러면 오른쪽에서 가는 거는 3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더 큰 거잖아. 더 큰 숫자에서 3을 향해서 뭐 점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점점 3을 향해서 0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 가까이 가고 싶다고? 3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싶다고. 얘도. 근데 3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데 종류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왼쪽에서부터 출발해서 3을 향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3을 향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죠. 항상 극한은 사실 가까이 가는 거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자기 자신 빼고는. 가까이 가고 싶으면 이게 개념이 좀 그런데 3에 가까이 가는 거지 3은 아니야. 근데 말하기가 좀 귀찮다. 그러니까 2.99999999999 이걸 어떻게 말해?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3.00000000001이라고 어떻게 말해? 그냥 3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극한 단원이야. 3 분명히 아닌데 3이라고 해. 대충. 알겠지? 그래서 3에서부터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출발하잖아? 그걸 이렇게 표시해. 3 옆에 빼기 조그맣게 붙여. 이름이 왼쪽이잖아? 좌극한.
얘는 3에서부터 오른쪽에 출발해서 3보다 사실 큰 숫자에서 점점 3을 향해서 가는데 이 3이라고 대충 부르는 이놈은 3보다 살짝 사실 큰 거지. 3 비스무리하지만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우극한이라고 해. 그래서 극한의 뜻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얘네 둘 다 결국 3에 가까이 가는 거지 3이라는 건 아니야. 3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3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뭔가 길이 문제 풀 때 중요한 상황이 생겨.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는 점이야, 선이야? 맞지? 선이지? 근데 내가 이 칠판을 물론 저기 뻥 뚫렸다 생각하고 한 100m 바깥에서 이거를 바라보라고 한 거야. 그럼 뭘로 보일까? 점으로 보이지? 그런 느낌이야, 극한은. 분명히 이 점은 3이랑 떨어져 있거든? 근데 한 100m 밖에서 눈이 대빵 먼 곳 사람이 보면은 이거 붙어있는 3이랑 거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극한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약간 되게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축소해서 대충 보는 거야. 확대하면은 아니지만 서로 다르지만 축소하면 서로 같은 거야. 그런 느낌으로 극한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표기를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 두 번째 표기법. 눈깔이 이상하신 분 아무것도 안 적고 그러고 있을 거야. 자, 극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 좌극한과 무슨 극한? 우극한이 있다고 했어. 좌극한은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3에 가까이 가긴 가는데 3보다 옆에다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우극한은 3 플러스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했는데 목적지가 있어. 극한은. 극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x를 보내는 게 사실 아니야. 이거는 무슨 상황인지 상황을 주는 거고 목적은 결국 fx, y값이 궁금한 거야. 이게 중요해. 상황은 x값을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지만 나의 대답은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 최소값, 최대값 얘기할 때는 y값 얘기하잖아.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야. x가 어디에 가까워질 때의 y값.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진짜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표기법도 이게 끝이 아니라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 fx 값이 결국에는 어디에 가까워지는데 해서 결론을 등호로 네모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fx 값이 a에서 네모라는 말이 절대 아니야. 이거는 a, 네모를 지난다는 함수값 표기지. 이거는 함수값이야. 이거는 극한값이야. 서로 다른 표기법이야. 이거 서로 달라. 같지 않아. 표기가 달라.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함수들은 대부분 똑같거든. 대부분. 극한이나 함수값이나 사실 상관없는데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우면서 다른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이런 표기를 따로따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극한은 앞에 lim 꼭 붙여야 되고 그 다음 등호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적는 거야. 도착 지점을. 하지만 그냥 다짜고짜 f 뭐시기는 뭐다 하는 거는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다. 요거 잘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자.
거기 예제가 있어. 오셨습니까? 저기 저 프린터 올려져 있는데 앉아라. 자, 방금 오신 분 풀어봐. 이거 뭐야? x가 3이면 x 플러스 1은 뭐가 돼? 맞지? 근데 방금 오신 분도 풀 정도면 이 단어를 배우는 의미가 없잖아. 마치 x가 3에 가까이 간다고 했지만 3을 x에 대입을 해서 4라고 하는 게 답은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런 걸로 못 쓰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극한이라는 걸 자세히 배우는 거고 일단은 그렇긴 하지만 원래 원칙대로 한번 해볼게. x는 3에 가까이 가는데 종류를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왼쪽에서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근데 실제로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누가 가까워지는 거야? fx, 얘를 fx라고 할게.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의 함수값이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는지를 보자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의 좌극한은 3보다 작은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 그럼 3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예로 들어볼래?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하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더해봐. 얼마야? 0이에요. 그 다음에 또 3에 아직은 한없이 안 가까워졌어. 예를 들어 1이면은 얼마야? 2. 그 다음에 아직도 3이 아니네. 그 다음에 또 얼마? 2면은 얼마야? 3이야. 2.5면은 3.5. 2.999면은 3.999겠지. 그래서 3에 가까워지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4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거거든. 표기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데서 출발했어. 3의 좌극한 1 때 fx 값은 4다라고 표기를 하는 거야.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짜부시켰는데 너희는 제대로 적도록 해. 밑에 표는 좀 작게 그리자. 두 번째, x가 3보다 큰 쪽에서 출발을 하면은 예를 들어 3보다 크니까 뭐 5면은 x 플러스 1 얼마야? 6. 4면은 5. 그 다음에 3.5면은 점점점에서 3.1이면은 4.1까지 갔다가 3.0001이면 4.0001이고 이 y 값이 점점점 x 값이 더 썼네. 그냥 3이라고 적을게. 3에 가까워짐에 따라 y 값은 4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3보다 우극한일 때는 fx의 목적지가 얘도 4야. 그러면 얘도 4고 얘도 4잖아. 둘이 어때? 똑같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이거를 극한값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그냥 3에 가까이 갈 때라고 통합해서 얘기를 해도 돼. 왜? 3에 가까이 가세요라는 걸 x축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 얘가 왼쪽에서 출발했는지 오른쪽에서 출발했는지 알게 뭐야? 사실 모르는 상황이잖아.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르다면은 3에서 작은 쪽에서 출발한 목적지랑 3에서 큰 쪽에서 출발한 목적지가 달라.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가 있겠어? 아니야. 이 표기 자체가 좌극한도 4고 우극한도 4고 그 말이야.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쓸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목적지가 다르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우극한 따로 쓰고 좌극한 따로 쓸 수는 있어. 근데 극한값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차차 더 자세하게 해볼 거야. 그 개념을 지우고 할게. 그 졸린 사람들은 좀 서 있던지 뭘 좀. 자, 두 번째. 리미트. 그래서 x가 예를 들어 a에 가까이 갈 때 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라 하는 거는 무슨 극한이 있다고? 좌극한이랑 그럼 a-라고 표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하고 그 다음 우극한 x가 a+라고 표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안 같을 수도 있거든. 좌극한은 예를 들어 알파에 가까이 가고 도착지가 우극한은 fx의 y 값이 베타에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때 케이스가 두 종류가 있어. 1번, 2번 하면 좀 이상한가? 1번, 2번 그냥 안 쓸게. 그래서 이게 같으면은 통합 표기를 할 수가 있어. A 옆에다 플러스도 안 붙이고 마이너스도 안 붙이고. 근데 다르면은 뭐라고 한다고?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주면 돼. 또는 극한값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주면 돼. 근데 아까처럼 표 그려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그래프적인 관점이 있어. 아까 무슨 상황이었냐면 x가 3에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구하시오야. 맞지? 대입하면 바로 끝나는 거. 그래서 그래프적인 관점에서는 y는 이거 y값이잖아. 얘를 fx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fx를 x 플러스 1로 보고 y는 x 플러스 1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x가 3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이 함수는 3,4를 지나는 걸 알고는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서 출발해서 3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이건 x 입장이야. 우리의 목적은 무슨 값을 보는 거라고? 함수값. 요 그래프의 y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야. 그러면 요 놈이 딱 대응되는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대응되는 y값을 봐봐. 점점 y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4에 가까워지고 있지. 근데 4보다 정확히 말하면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4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해. 그냥 4 하면 안 돼. 왜? 합성함수 할 때 어려워. y값도 나름 4에서 작은 쪽에서 오는 게 보여? 이해 가지? 아무튼 y값도 요렇게 점점 4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리고 오른쪽 우극한은 어때? 그치? 우극한은 요렇게 3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대응되는 y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또 4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는데 4보다 크게 작게 4보다 좀에 더 큰 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마저도 귀찮단 말이야. x값 이렇게 하고 또 y값 이렇게 하고 x값 이렇게 했을 때 y값도 이렇게 봐야 되고 귀찮잖아. 그래서 앞으로 그래프를 바라볼 때에는 통합해서 3의 좌극한을 그래프에다가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면 목적지는 어디라고? 4. 엄밀히 말하면 4보다 큰 거 작은 거? 4보다 아래쪽에서 왔으니까 작은 거야.
그 다음 얘도 오른쪽 화살표를 X축에 그리지 말고 그래프 위에다 바로 그려버려. 그러면 X 입장에서는 오른쪽 방향이니까 우극한. 근데 Y 입장에서는 위에서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4는 4인데 목적지가 4보다 조금 더 큰 거야. 근데 표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4. 표기는 그냥 4야. 알겠지? Y도 도착 과정이 나름 있긴 있어. 4보다 큰지 작은지 그것만 알고만 있으면 돼. 하지만 답은 4로 적는다고. 자, 그 다음 예시. 이거 얼마야? 자, 방금 오신 분 얼마야? 그렇지. 너무 쉽잖아. 아직은 쉬운 거 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프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fx로 두고 x제곱 플러스 5를 아래 볼록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는 0,5가 꼭지점인데 우리는 x값이 1에 가까이 감에 따라 이 fx 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이제 x 좌극한 우극한을 한꺼번에 그래프에 표현을 한다고. 왼쪽에서 출발. 어디에 도착해? y 값은 6에 도착하지? 6보다 크게 작게? 작게 도착해. 그 다음에 우극한 어디에 도착해? 역시나 6에 도착해. 6보다 크게 작게? 더 크게. 하지만 둘 다 도착지는 어디에 가까워져? 6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통합해서 극한값은 6이다 라고 통합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과정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다른 예시를 보고 오자. 이제 이건 너무 쉬운 거고 이제 예외 상황 1번. 너 이거 그릴 수 있어? 우리 왜 분수함수인 유리함수는 뭐 할 때만? 분모가 1차식일 때만. 위에 숫자고 맞지? 분모 분자가 둘 다 1차식일 때까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워서 그거밖에 못 그리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왠지 위에 거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 하고 싶잖아. 그래서 딱딱 날리고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x 플러스 1을 그려주면 되겠네. 요 찝찝한 기분 드는 사람 없어? 응, 말해봐. 누구일 땐 안 돼, x가? 야! 죽여버린다 진짜. 그 지나갈 수 있나? 다시 여기서 지금 뭐가 오류가 났지? 분자? 아니 분모. 분모가 뭐가 되는? 0. 아 정말 저 머리 좀 다시 올려. 분모가 0이 될 대로 나누기를 할 수 있나 없나? 약분을 없어. 이 약분한다는 개념은 나눈다는 개념인데 그거는 0으로 못 나누잖아. 그래서 약분은 x가 1일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x 플러스 1 그래프를 내가 내 맘대로 그려놨는데 얘는 얘 그래프 자체는 1,2를 지나는 그래프 아니야? 그냥 직선 그래프니까 1,2 x 플러스 1은 그렇지. 근데 이 fx 함수는 어때? 1,2가 실제로 존재하겠나 안 하겠나? 이게 바로 예고했었던 끊겨진 함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거를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F1은 얼만데? 라고 물었어. 대답 뭐라고 해야 되게? 없다. 그렇지. 없다. 빵꾸 뚫어놨잖아. 그러면 함수값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극한값을 묻는 거야. x가 그러면 1 말고 1은 아닌데 1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는 fx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이제 묻고 싶은 거야. 왜? 멀리서 보면 그냥 쭉 그을 수도 있거든. 멀리서 보면. 대충 보고 싶거든.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거지. 첫 번째, 1보다 큰 우극한일 때는 우리 이제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바로 그래프에다가 요렇게 그려. 어디에 가까워져? 2. y값이 2를 향해서 가까워져. 엄밀히 말하면 위쪽이니까 2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1의 좌극한은 바로 함수의 왼쪽 방향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y값 목적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또 2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어. 얘 역시도 2보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2보다 작은 겁니다. 하지만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한꺼번에 표기를 했어. 둘이 어때? 같잖아. 그럼 통합해서 어떻게 적는다고? 그냥 극한값이 2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안 끊긴 애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할 수가 있나? 분모가 0인데 못하잖아. 이런 상황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란 소리야. 알겠지? 좀 더 알아보자. 그러면 두 번째, 특이 케이스 두 번째. 이제 문제, 고등학교 문제 풀다 보면은 경우 함수 많이 나오지? 방금이랑 똑같은데 1일 때 비워놨다면은 1일 때는 예외적으로 y값을 따로 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경우 함수도 있어.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방금 했듯이 1이 아닌 순간에는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려주고 대신에 빵꾸 비워놔야 되지. 1, 얼마? 2에서 빵꾸 비워놔야 돼. 요렇게 뚫어. 그럼 야는 1, 얼마 지난다는 소리야? 3. 1,3을 지난다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마치 길 가는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거야. 맨홀 뚜껑을 위에다가 딱 올려놓은 거야. 맨홀 뚜껑 열린 상황이야. 그 상황일 때 극한값을 알아봅시다. 이제 따로따로 표기 안 할게.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먼저 하자.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네. 1의 좌극한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네. 둘이 같았나? 둘이 같네. 이렇게 같은 값을 향해, 이거 알잖아. 같은 값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그러면 통합 표기에서 뭐라고 쓴다고? 2라고 쓴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F1은 얼마야? 3이야. 3이야. 둘이 같아? 아니요. 안 같아. 이거는 한글로 무슨 값? 극한값. 이거는 한글로 무슨 값? 함수값.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은 굳이 같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같다면 다음 단원에서 배울 연속이야. 안 같아도 돼. 상관없어. 그러면 함수값이 있든 없든 간에 극한값에는 영향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극한의 왼쪽 오른쪽만 보면 되는 거야. 얘가 맨홀 뚜껑을 열어놓든 말든 함수값은 따로야. 따로. 그거는 2단원에서 할 내용이야. 지금 요 시간에는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 그 값이 서로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 그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거 첫 번째, 함수값과 한글로 적어. 극한값은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다른. 완전 별개 개념이야. 완전 별개의 개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 존재 조건. 극한값이 존재가 하려면 두 종류가 같아져야 돼. 무슨 극한이랑 무슨 극한이 같아야 돼? 좌우. 그렇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A에서 우극한이랑 A에서의 좌극한이 서로 그냥 같으면 안 돼. 알파는 실수일 때. 왜 이걸 강조하냐? 실수가 아닌 놈으로 같을 수도 있겠지. 사실 같다라는 표시 자체가 실수여야 가능하긴 한 건데 이건 너무 고급 개념이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게. 실수일 때 같은 값으로 같아질 때 얘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 통합 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 번만 적기로 하는 거야. A에 가까워질 때 fx는 그냥 알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우고 다음 예제들도 쭉 보도록 할게. 자, 이 fx는 0, 뭐시기가 존재? 우리 배웠던 유리함수. 0에서의 맞지? 정의역 자체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라서 0에서의 함수값은 있을 수가 없어. 왜? 분모를 0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fx를. 분자가 1이니까 1, 3, 4분면에 첫째, 셋째 칸에 이렇게 그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통합해서 쓰는 0 말고 자세히 따져보는 거야.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을 자세히 따져보는 거야. 0의 우극한 어떻게 되고 있어, 지훈아? 책이 없어요. 다 쓰면서 해야 돼. 0의 우극한 어떻게 되고 있어? 네 생각을 말하면 돼. 책이 없어. 책이 없어. 그냥 칠판 보면 돼. 어려워? 지금 극한 어려워? 그냥 잠이 오는 거지? 다시 들어. 자, 0의 우극한은 그래프 0이 여기 중간에 있잖아? 원래 원칙은 이거잖아. 이거. X축에서 0에 가까이,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근데 그래프는 그러면 그에 대응되는 그래프는 요서부터 요렇게 가고 있잖아. 어디에 도착해? Y값은? 이게 점근선이잖아. 멀리제. 멀리. 어디에 딱 멈춰? 도착 지점이 있어. 아까 상황이랑 다른 거야. 이걸 표기하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거야. 올라가는데 이 Y축을 따라 한없이 위로 솟구쳐 올라가지. 그러면 Y 값 자체는 예를 들어 여기가 1,1이었는데 한 2도 됐다가 3도 됐다 5도 됐다가 10도 됐다 100도 됐다 1000도 됐다 점점 커지나 작아지나? 커지잖아. 확실한 건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방향으로 커져. 그거 표기법 본 사람들도 있어. 이거 뭐 유명한 표기법이야. 양의 무한대. 발산이라는 말을 써. 한글 표기법은 이러해요.
y 값은 양의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라는 소리야. 이거 기호가 인피니티인데 한글로는 그냥 무한대라고 얘기해. 무한.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니까 어디 딱 멈추는 목적지가 없이 겁나 커진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0의 좌극한. 이제 왼쪽에서부터 0을 향해서 점점점 가까이 갈 때는 반대일 거야. 그래프는 이렇게잖아. 이게 y축을 따라 점점점점 한없이 쳐내려가지. 그러면 y값 자체는 점점점점점점점점 커지나 작아지나? 작아져. 부호는 마이너스 0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무한대겠노? 마이너스 무한대. 한글로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사실 삭제된 개념이긴 한데요. 아까 그냥 1 넣었을 때 극한값 4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는 거는 수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미적분에서 쓰이는 용어다 보니까 수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극한값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미적분 할 사람들은 그냥 극한값 있으면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발산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 얘는 실수값이 아니야.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2 곱하기 무한대랑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랑 3 곱하기 무한대랑 누가 더 크게? 누가 제일 크게? 몰라요. 모르는 거야. 아니 쌤 이거는 뭐 똑같고 이게 더 큰 이렇게 표기 자체를 못해. 어차피 얘는 멈춰있는 애가 아니야. 얘는 3배고 얘는 2배잖아. 근데 둘 다 겁나 큰 애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이야. 그냥 둘 다 겁나 커. 알겠지? 그래서 실수로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대입할 수 없는 경우도 또 더 알아봅시다. 대입할 수 없는 경우에 요거 좀 덜 했구나. 무한대 개념 설명한다고. 이것도 있어.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겁나 커지는 거니까 겁나 어느 쪽으로 가면 돼? x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겁나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에 가까워지게? y값은 x축에 가까워진다는 건 그렇지. y값 자체는 숫자적으로는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0을 향해서. 절대로 이걸 뚫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얘는 0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사실 이게 점근선의 개념인 거지. 점근선. 점근선이 사실은 극한에서는 걔가 가까이 가는 지점이야.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일 때는 그럼 반대로 겁나 왼쪽으로 보내면 되겠지. 그래프를 요렇게 따라서 얘도 어디에 수렴해? 그치. 얘도 0에 가까워지는 거야. y값이 결국. 알겠지? 그래서 무한의 개념도 다뤄봤었고 너희 공책에다 이거 한번 그려봐. 이거 어떻게 그리면 돼? 그래프? XY축 해서 딱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그린 사람 있어?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니까 왼쪽으로.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2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x 플러스 2. 그래서 식을 굳이 적자면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x 플러스 2의 일부분인 거고 왼쪽 그래프는 x 플러스 1의 일부분인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너희가 출제자라면 x값 어디에 가까이 갈 때라고 문제를 내겠어? 5에 가까이 갈 때 x가?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갈 때를 보는 게 좋을까? 2. 그러니까 방금 온 사람도 풀어버리면 안 되잖아. 방금 온 사람이 예를 들어 x값이 뭐 3일 때는 극한값이 얼만데? 라고 문제를 내. 그러면 여기다 그냥 대입해가지고 5여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죠. 의미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출제자 입장이 돼보면 언제 문제가 생겨? 좀 어려운 걸 문제로 내고 싶잖아. x값이 얼마일 때? x값이 얼마일 때를 문제로 내고 싶어? 2일 때? 1. 1일 때를 문제로 내고 싶잖아. x값이 2인 거는 그냥 요 상황이니까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 끊겨 있잖아. 문제 내기 딱 골아프겠지. x가 1에 가까이 가는데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큰 거냐 작은 거냐라고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문제로 주로 낼 거란 말이야. 나중에 문제 풀어다 보면 경우함수 딱 주어지고 꼭 이 지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를 출제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도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우극한과 좌극한을 나눠서 풀어야 돼. 첫 번째, 1의 우극한 그래프에 표시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지. 어디에 가까워져 y값은? 3에 가까워지지. 두 번째, 1의 좌극한 y값 어디에 가까워져? 둘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극한값 뭐야? 둘이 다르면 이거 뭐라고 했어? 죽여버릴라. 왜 대답을 못하지? 뭐야? 그렇지. 야 방금 문해도 안 돼. 나 죽는다 진짜. 둘이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요. 극한값은. 너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수가 있어. 조심해라. 재윤아, 이거 x가 어디에 가까이 갈 때 문제로 낼까? 1. 그렇지. 뭔가 어려운 걸 문제로 내고 싶거든요. 아, 예상부터 해보자. 일의 우극한 얼마일 것 같아? 이제 방금 온 사람도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재민아 이거 얼마야? 1의 우극한. 지금 뭘 떠올리고 있어 머릿속으로? 그렇지. 그래프 봐야 돼. 그래프. 그래도 좀 더 배우신 분이잖아. 보자. 같이 보면 돼 이거는. 그래서 대입이 안 되잖아. 이제 방금 온 사람처럼 못 풀어 이제는. 그래서 유리함수 옛날에 배웠듯이 점근선 x는 1을 딱 그려놓고 나서 분자가 1이니까 첫째 셋째 칸에 그려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1의 우극한은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 어디로 가? 위로 쳐올라가네. 이거 뭐라고 했지? 한글 뭐라고? 무한대로. 어느 무한대?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야. 그 다음에 1의 왼쪽. 왼쪽에서 그래프 따라서 쭉 밑으로 오네. 이건 뭐야? 음의 무한대야.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하나 안 하나? 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지훈아,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돼? 그럼 그래프 따라가 볼까? x가 양의 무한대면 겁나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갈까? x가 양의 무한대로 겁나 커지는 거잖아.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면 겁나 큰 거는 오른쪽에 왼쪽이야?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쭉 따라가 보면 y 도착 지점은 어디야? 쭉 따라가 보고 있으면 y 값은 점점 어디를 향해 가? 그래! 있잖아. 그 다음 마찬가지야.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한없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한없이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쭉이야. 얘도 극한값 y값 얼마야? 0이야. 0이야. 알겠어? 근데 평생 그릴 순 없잖아. 이거를. 그래서 조금 야매가 있어. 조금 야매. 이거는 서술형에는 못 써요. 그냥 대충 푸는 방법이야. 객관식일 때 기니디 얼른 지나가야 될 때 알고 계실 거야. 사실 1의 극한값을 따질 때 여기다가 1을 쳐넣고 싶었을 거야. 근데 뭐가 돼버려? 0분의 1이 돼버리지. 그 다음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여기에 무한대를 집어넣고 싶잖아. 그러면 무한대 분의 1이 돼버리잖아. 무한대 빼기 1분의 1 맞지?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못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본 거잖아. 앞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줄게. 이거는 빨리 푸는 법이야. 서술형 정식 풀이는 아닙니다. 첫 번째 0분의 1. 이것도 부호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분의 1. 그 다음 무한대분의 1. 얘는 부호가 사실 없지만 처음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줄게. 그럼 첫 번째 이 0분의 1일 때 유형이 어딨냐면 이거지. 이런 거 두 개지. 둘 다 결과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잖아. 그러면 1 플러스를 집어넣겠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한 1.1을 집어넣겠다는 소리야. 그럼 1.1을 집어넣어봐. 겁나 작은 양수분의 1이잖아. 얘가 마치 플러스 0분의 1이란 말이야. 결과가 뭐야? 무한대야. 그럼 마이너스 0분의 1은 1보다 좀 작은 0.9 정도라고 생각해. 0.9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0. 얼마잖아. 그러니까 0은 0인데 좀 마이너스란 말이지. 마이너스 0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1은 뭐야? 이 상황이잖아. 얘는 x자리에 무한대를 넣으면 겁나 큰 거에서 1을 빼. 자산이 수백 조 있는 사람한테 100원을 뺏었어. 뭐 차이 있나?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빼기 1은 무한대에 비하면 겁나 하찮은 숫자라서 그냥 무한대분의 1이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결국 0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도 0이야. 왜? 0은 부호가 없으니까 어차피. 도착 지점이 부호가 없거든. 그래서 둘 다 내가 구분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0분의 1, 마이너스 0분의 1, 무한대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그러면 쌤 무한대분의 5는요?
뭐게? 무한대 입장에서는 하찮은 건 다 1로 봐 그냥. 그러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로 보라고. 500은 무한대분의 500은 몇 조씩 있는 사람들 500원이 힘이 높지? 맞지? 그런 느낌이라고. 500이든 1억이든 필요 없어. 무한대랑 싸우면 다 1로 봐. 1. 하차는 1로 보라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무한대일 때 그것만 조심을 하시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인가? 대답할 수 있나? 그치. 이건 대답 못하는 거야. 많이 배우신 분도 대답 못해 이거는. 이런 걸 보고 부정형이라고 불러. 절대 1이 아니고 절대 0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 우리 0이랑 곱하면 무조건 뭐가 돼? 하지만 그거는 실수 한정판이야. 0과 무한대를 곱해도 대답을 못해요. 답이 0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배우는 부정형이야. 앞으로 뒷단원에 계속 나올 것이야. 얘네들은. 얘네가 부정형이고 그러면 양수 곱하기 무한대 K가 양수면 이거는 뭐게? 그냥 무한대. K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 이런 건 할 수 있어.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기 해. 플러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를. 그럼 뭐게? 그냥 무한대. 그냥 겁나 큰 걸로 하나로 통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뭔가 0이 나올 것 같거나 이런 거만 답이 안 돼. 0이 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뭐 약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게 안 된다는 개념이야. 무한대에서는 이런 계산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해보도록 하고 빨리 푸는 방법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풀었던 이놈 그래프 말고 그래프 지웠거든? 이거 네 가지 해보자. 첫 번째 x분의 1은 0 플러스에서 바로 대입해봐. 뭐야? 결과가 뭐라고 했지? 빨리 풀기? 그치, 양의 무한대. 두 번째 0 마이너스를 분모에 넣어봐. 0 마이너스 분의 1은 뭐지?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 무한대를 집어넣어봐. 무한대 분의 1은 뭐지? 0이야.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1은 뭐지? 그렇지. 이렇게 빨리 풀기 방법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3번 합성함수의 극한 있지요. 이것 때문에 자세히 달려온 거야. 사실 대입을 막 할 수도 있어서 자, 합성함수는 뭐 FG, GF, 뭐 FF 등등등
이 합성 기호는 다들 아시잖아. 1학년 거치셨으니까. 그래서 표기가 리미트 x가 a에 갈 때 fg x라고 적는데 사실상 의미는 x가 a에 가까이 가는 상황은 x는 정의역이잖아. 얘는 누구 거야? f 거야? g 거야? 그렇지. 먼저 가는 이 속함수 거야. 얘를 풀 때 gx를 f에 집어넣는 입장이라서 이 리미트 x가 a에 가는 상황은 얘한테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안에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f 안에다가 리미트를 집어넣어. 그때의 gx가 가까이 가는 걸 이제 정의역으로 삼아서 f의 함수값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첫 번째 fx를 식으로는 지금은 못 쓰고요. 그래프로 줄게. 이게 fx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게? 어떻게 되게? x를 무한대로 보내요. 겁나 어느 쪽으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어디에 가까이 가? y값은? 1에 가까이 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 겁나 어느 쪽으로 간다고? 왼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겁나 왼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도 이걸 못 뚫잖아. 마이너스 1인 거지. 근데 이럴 거면 합성함수가 제목이 아니었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이 리미트는 누구 거라고? 겉함수, 속함수? 속함수 먼저 가는 애 거라고. 따라서 얘를 풀 때 이거 계산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우리 배웠잖아. 0분의 1은 플러스 0분의 1과 마이너스 0분의 1이 결과가 똑같았나 달랐나? 달랐어. 그러면 스스로 나눠봐야 돼. 스스로. 그리고 잘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합성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뭐 3개 그려야 돼? 합성함수 그래프는 뭐 3개 그려서 풀어? 동그라미 3개 그려서 풀라고 했잖아. 합성함수는 처음에 배울 때부터 항상 그렇게 시켰지. 수투도 다르지 않아요. 고3 때까지 계속 그러는데 물론 난 안 하지만 아니야 하면 돼. 이러면 잘 안 틀려. 자, x값 있고 얘를 이 속에 있는 애를 gx로 보자. 이 먼저 가는 애. 속에 있는 애. 그걸 거쳐서 이제 겉에 f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그려서 항상 합성함수를 풀라고 했어. 우리는 x값을 어디로 보내야? 0으로 보내고 싶어. 이거 약간 충청도 말인가? 뭐지? 어디로 보내야? 근데 0의 큰 쪽에서 작은 쪽에서 두 종류로 나누어서 올 수 있는 거지 일단은. 그러면 이 gx라는 놈 먼저 거쳐가는 거야. 그래서 머리로 해도 되고요. gx를 그려도 돼. x분의 1이잖아 어차피. 아까 하긴 해봤지만. 그러면 0 플러스일 때는 0의 오른쪽이야. 어디로 가? 표기는 뭘로 해? 무한대.
0-일 때는 0보다 왼쪽에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걸 f 입장의 정의역이 되어보는 거지. x 값을 한없이 오른쪽으로 양의 무한대니까 어디에 수렴해? 1. x 값을 한없이 왼쪽으로 어디에 수렴해? 마이너스 1인 거지. 근데 둘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극한값이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0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에 따로따로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 좌극한 우극한을 구분을 해놓았다면 대답은 할 수 있어. 0의 우극한에서는 극한값 얼마야? 1인 거고 0의 좌극한에서는 극한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통합해서는 표기를 못해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비슷해. 이건 어때? 각자 풀어보자. 시작. 자꾸 보아뱀밖에 생각이 응? 보아뱀. 아, 이상한 생각 하지 마. 뭔 보아뱀 같은 소리야, 진짜. 다 풀었어? 너무 쉬워? 얼마야? 그리긴 그렸어? 왜 허공을 쳐다보고 있어? 문제를 풀어야지 이제. 보고 있어. 재민이 풀었나? 이런 거 배운 적 없나? 얼마야 이거? 야, 0이야? 이서 0이야? 0이야? 재민이는? 0이야? 너는? 무한지. 무한대. 오케이. 소신 가져보자. 무한대 한 명. 나머진 다 0. 해보자. 항상 뭐 그려요? 동그라미 3개 그려. 먼저 가는 애가 x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에 합성시키는 거야. 근데 0에서의 극한값이니까 지금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항상 0 플러스 0 마이너스를 나눠. 그러면 0 플러스일 때는 x분의 1은 0 넣으면 플러스 0분의 1이잖아. 이제 x분의 1 굳이 그리지 말고 아직도 힘든 사람 저거 보면 돼. 어디로 가? 무한대. 0 마이너스일 때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자. 마이너스 0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라 했으니까. 그럼 이제 f를 무한대로 한없이 오른쪽으로 보내. y값은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해. 한없이 왼쪽으로 보내. y값은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해. 이것도 y값은 0에 수렴해. 둘이 같아? 0으로 같기 때문에 통합해서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잘 수정해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해서 막 대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항상 기초 개념은 그래프 그려서 합성함수 먼저 가는 애부터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과정을 잘 살려서 봐야 된다고. 다음. 그림 잘 그려야 돼. 너희도 그려봐.
이게 fx. 뭐 이런 흉악한 것도 있을 수 있지. 그 다음 너희 좋아하는 거 gx는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요거를 해볼 거야. 그래서 얘랑 또 바꿔서 이렇게 두 개 풀어볼게. 한번 적어봐. 일단은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1에서 다 끊겼거든, 뚝뚝.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웬만하면 이어진 것들끼리 극한을 봤는데 뚝뚝 끊긴 놈들끼리 극한을 봤을 때, 합성을 했을 때 얘가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일단 문제고,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이 뭐 있을지 없을지 또는 같을지 다 문제잖아.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진 애들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뚝뚝 끊긴 애들끼리도 한번 합성을 해볼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풀어봐. 다 했어? 위에 거 극한 일단 존재는 하나. 존재하는 사람 위에 거. 얼마로 존재해? 밑에 거 존재하나? 안 해? 존재하는 사람 밑에 거. 잘 모르겠는 사람. 자, 일단 풀어보자. 동그라미를 그려요. 동그라미 3개 그려서 1에서의 극한값이니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안 시켜도 그려. 주로 모스틀리 적잖아. 주로 그냥 대입하는 상황 말고 언제 좌극한, 우극한을 스스로 나누냐면, 물론 문제에서 출제자가 좌극한 얼만데 우극한 얼만데 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으면 직접 나눠야지, 그지? 그거 말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주로 언제냐면은 이렇게 뚝뚝 끊긴 함수, 불연속이라고 불러. 불연속. 대표적으로 분수함수랑, 분수함수 왜 뚝뚝 끊겼어? 분모형 만드는 거 안 되잖아. 또 가우스 함수, 이렇게 가우스, 그지? 그 다음 절대값. 절대값은
1보다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거에 따라 x-1 절대값 함수는 부호가 달라지잖아.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을. 역시나 이렇게 뚝뚝 끊긴 1지점에서는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풀고 처음에 먼저 가는 애가 누구야? F잖아. F가 속함수지. 그 다음에 겉에 G가 있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F부터 볼게. 어디에 수렴해? 1에 수렴해. 1 마이너스 볼게. 어디에 수렴해? 2에 수렴해. 근데 봐봐. gx가 1에서 극한값 얼마야? 왼쪽 봐야 돼? 오른쪽 봐야 돼? 그 좀 의문스럽잖아. 그래서 아까 y값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했어. 얘 때문에. 다시 볼게. f가 1 플러스로 가긴 가는데 1에 가까워는 지거든. 근데 y값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옴에 따라 y가 점점 요렇게 오고 있는데 1은 1인데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사실 가까워지고 있는 지점이 1보다 큰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붙여줘야 돼 합성할 때는. 알겠지? 합성함수 때문에 y값에 큰 거 작은 것도 봐야 돼. 근데 너무 여기까지 오면은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래프 자체를 봤을 때 목적지는 1이긴 한데 이건 목적지. 화살표 자체가 위에서 출발했잖아. 위에서. 그러면 플러스를 적어. y의 입장이니까 위아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1 마이너스일 때는 화살표는 이거잖아. 도착지는 2야. 도착지는 2인데 2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어? 작은 쪽에서 오고 있어? 왜?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라고. 알겠지? 이게 새로운 합성함수, 겉함수의 우극한, 좌극한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gx의 정의역은 f의 y값이었던 1 플러스야. 그걸 정의역, 당연히 x축에 봐야지. 1 플러스를 요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프적으로는 요렇게. 어디에 수렴해? 1에 수렴하네. 그 다음 2 마이너스. 어디에 수렴해? 2 마이너스도 1인 거야. 됐어? 둘이 같아? 그러면 뭐라고 통합해? 극한값은 1로 존재한다. 잘했어.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보자. 두 번째도 역시나 동그라미 3개 그려. 먼저 가는 애가 gx, 나중에 가는 애가 f야. 안 시켜도 1 플러스 1 마이너스 합니다. 이번에는 gx 먼저 보자. 1 플러스거든? 1 플러스. 도착 지점 어디야? 1인데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이게 여기서 출발해도 여기, 여기서 출발해도 여기, 여기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따라 이거잖아. 이거 그냥 계속 이 점이잖아. 뭐야? 이건 강일이야. 강일. 정확한 1. 좀 유치하게 말하면 합성함수 할 때 화살표가 위에서 오면 플러스, 아래에서 오면 마이너스거든? 그럼 이건 뭐라고 하면 되게? 위아래가 없는 그냥 옆이야, 옆. 화살표가 옆방향에서 오고 있으면 윗방향도 아니고 절대로 아랫방향도 아니야.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 이건 뭐야? 위야, 옆이야, 아래야? 이걸 옆이라고 보면 좀 곤란합니다. 위에서 오고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알겠지? 그런 거 헷갈리지 말고.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1이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그니까 아까는 반드시 적어줬어야 해. 진짜 1도 있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1 마이너스도 보자. 얘는 얼마야? 0. 그렇지. 어떤 0이야? 정확하게 옆에서 오는 그냥 0인 거야. 0보다 위에서 오지도 않고 아래쪽에서 오지도 않아요. 따라서 F에다가 1을 집어넣는데 F1은 함수값이잖아. 정확한 1은 얼마야? 1이야, 2야? 2. 그치. 우리 아까 맨홀 뚜껑 열어놨잖아.
맨홀 뚜껑 열어놨을 때 함수값은 그 뚜껑이야, 뚜껑. 뚜껑이 함수값이야. 뚜껑 여부터째 1,2야. 그 다음에 0,는 얼마야? 여기 있지? 1이네. 둘이 같아? 그럼 얘는 없다라고 해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 잘했어. 자, fx 그래프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 찾아봅시다. 얼마인지 구하시오. 다 했어? 근데 수학 그림 못 그리면 못해요. 이건 문제에서 그려주겠지. 근데 제한이 좀 많긴 많아. 그래프를 스스로 그려야 하는 상황이 많거든. 그래서 그림 못 그리면은 좀 손해가 많지. 근데 엔간하면은 그림을 막 잘 그릴 필요는 없잖아. 알아볼 수 있게만 그리면 되잖아. 그지? 알아볼 수만 있게 그리면 돼. 본인은 알아볼 수 있게 그리면 돼, 최소한. 웬만하면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고칠 수는 있어. 그 고쳐진 케이스 있잖아. 요새 잘 그리거든. 요새 잘해, 요새 필기. 한 1년 걸리긴 했지만 잘해. 임정록 학생은 내가 못 고친 채 졸업시켰다. 그 최근에 그 고3 있잖아. 최근에 고3 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과외했던 고3 혼자 막 들고 와가지고 키 크다란 어떤 애는 선생님인 줄 알고 막 인사하고 막 이러던데 그까지 못 고쳤어. 걔가 날린 시험 문제들이 정말 많아. 지 글씨 지가 못 알아보고 뭐 만약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1번 풀이 풀다가 이쪽에 뭐 5번 쪽에 여기 풀이가 있어. 여기. 본인들 경험일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풀어. 꼭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요점 풀다 꼭 이렇게 또 이렇게 사선으로 풀다가 또 여기로 가. 그러다 공감수 또 1로 가고 막 1번 풀이 어디 있는데 하면 야 잠시만요 하면서 막 책 막 뒤적뒤적거려 막 이렇더라고. 글씨도. 근데 문제는 걔네 누나도 똑같아. 그 집안이 글씨가 다 비슷한데 다 막 정신없어 정신이. 그래갖고 이제 논술을 치러 갔단 말이지. 교수님이 답지를 들따도 안 보겠지.
어? 어? 이게 왜 플러스 0이라 돼 있어요? 어? 여기에는 0 플러스로 해. 좀 옛날 표기야. 플러스 0. 정석 표기랄까. 옛날 정석 표기. 요새 교과서에는 0 플러스 플러스 오른쪽으로 와 있어. 오른쪽으로. 왜냐하면 어디 갔노? 0 플러스로 안 고쳐져 있니? 플러스 보자. PDF만 안 고쳐져 있나? 아, 그런 것 같아. 이게 옛날에는 3 플러스라고 안 적고 3 플러스 0이라고 적었거든? 0. 얼마 얼마 좀 큰 수라고 강조를 시켰어. 이게 사실 0은 아니고 무한소. 겁나 작은 숫자. 요렇게. 그런 개념이야. 근데 지금은 그 무한소 0은 대학교 개념이라서 삭제한 거야, 0을. 자, 4번 볼게. 그러면 역시나 동그라미 3개 그리고 얘는 먼저 가는 애도 나중에 가는 애도 다 그냥 F야. 그래서 1에서의 극한값을 보는 거니까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을 살펴볼 건데 1의 우극한은 얼마야? 옆으로 가는 1은 우극한이야 좌극한이야? 그냥 1이야? 그냥 1. 1의 좌극한은 뭐야? 0은 0인데 하살표가 어디에서 오고 있어? 위에서 오고 있으면 플러스야. 이렇게 달아줘야 돼. 합성할 때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F에다가 그냥 1을 넣어. 1, 얼마 지나니? 맨홀 뚜껑? 1이지. 0 플러스잖아. 0에서 오른쪽으로 향할 때 화살표 어디에 도착해? 1이야. Y값이. 둘이 같아? 과정은 정말 달랐지만 결과는 둘 다 1이야. 그래서 얘는 1로 존재합니다. 맞춘 사람? 잘했어. 맞췄어? 아니요. 그림도 못 그렸지? 빨리 내 손바닥 안을 벗어나라. 내 예상대로 흘러가면 그 망하는 지름길이다. 솔직히 양심 고백하면 못 고칠 줄 알았어. 근데 고치면서 그때 딱 성적이 많이 올랐어. 솔직히 못 고칠 줄 저거 진짜 고치기 힘들어. 이게 막 필기하는 버릇 있는 애들은 첫 번째 고치기 힘든 버릇, 답지 뺏기는 거. 답지 그냥 문제 하나 풀고 답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애들 있잖아. 답답한 애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애들은 좀 부지런한 애들이 많고 귀차니즘 있는 애들이 오히려 답지를 좀 덜 뺏겨. 왜냐하면 답지 뺏길 바에 그냥 내 풀에 맞겠지 이러고 넘기는 애들이 있거든. 차라리 그게 낫고 그거 좀 못 고치고 답지 뺏기는 버릇. 두 번째가 필기하는 버릇. 글씨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진짜 고치기 어려워. 근데 진짜 수학엔 둘 다 안 좋지. 자, 이게 책에 있는 예제 1번이야. 두 가지를 풀어야 돼. 문제는 하나지만 사실 두 개를 풀어야 돼. 첫 번째, 동그라미 3개. FF. 이거는 0 플러스만 하면 되지. 두 번째는 2 플러스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F 0 플러스. 얼마야? 3. 어떤 3? 아래쪽. 맞지? 3 아래쪽에서 오잖아. 작은 거. 그러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얼마야? 1. 이거 아니야? 이거니까. 이거 아니야? 얼마야? 3이야. 됐지? 얘는 3이야. 이제 2 플러스도 해볼게. 2 플러스 얼마야? 한숨 쉬지 말고. 2 플러스 얼만데? 그래. 도와주셨잖아, 저기서. 어디에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2 플러스일 때 7조라는 그래프는 요거 따라가면 되겠네. 요 라인에서. 알겠지? 3은 3인데 그냥 3이야? 3 플러스야? 3 마이너스야? 천상의 목소리 뭐래? 가르쳐 줘도 모르노. 자, 천상의 목소리 대답해봐라. 어떤 3인데? 그냥 3. 왜?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오니까? 옆으로 오잖아. 옆으로. 너 혹시 이거 위로 보여? 아래로 보여? 옆으로 보이지? 화살표. 옆이야. 내 그림 걔 똑같이 안 그렸잖아.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데. 옆이야. 그냥 3. 강삼이야. 강삼. 그러면 그냥 3컴마를 보란 소리거든. F 3컴마 얼마야? 이건 대답해 주지 마라. 3컴마 얼마야? 함수값은 이렇게 다 다를 때에는 아까 맨홀 뚜껑 얘기했자. 뚜껑이야 뚜껑. 뚜껑 어디 달려서 3컴마 얼마야? 그래. 맨홀 뚜껑이 함수값이야. 굳이 다 다를 때는 물론 그래프가 평범할 때는 그냥 그 지점을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뚝뚝 끊겨 있을 때는 맨홀 뚜껑 봐야 돼. 그래서 얘는 2라서 답은 더하면 5가 됩니다.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 시간에 극한하고 문제풀이까지 다음 시간 할 수 있으려나? 몰라. 내용이 아무튼 되게 많아요. 되게 수투는. 알겠지? 겨울방학 때 안 하면 안